네, 9강의 4번도 마저 해결해 볼게요. 자, 역시 어법 문제고요. 1번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to do, 투부정사 역시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문법 문제 몇 문제 안 풀어봤지만 투부정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정답인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긴 했었어요. 그것도 앞에 딱 보니까 for me가 보이거든요. 우리 투부정사의 미상주어는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표현한다라고 한 거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럼 사실 이건 더더군다나 틀릴 이유가 없겠는데요. 자, 어쨌든 for me to do라는 표현 전체가 앞에 있는 thing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는 거라면 이건 진짜 틀릴 이유가 없겠네요. 투부정사의 대표적 용법 중 하나인 바로 형용사적 용법. 앞에 나온 명사를 꾸미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정말 잘 쓰인 거거든요. 그럼 해석을 할 때에는 의미상의 주어 for me를 마치 주어처럼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어려운 거 없습니다. 1번은 바로 해결됐어요. 2번, 야 이건 얼마 만에 보는 중학교 용법입니까? remember라는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취하느냐 아니면 동명사를 취하느냐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진다고 했죠. to 부정사가 미래지향적이고 이 동명사가 과거지향적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동사가 바로 remember, forget 이런 녀석들입니다. remember to 부정사는 아직 안 했어요. 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게 remember to 부정사였어요. 그럼 remember ing는 과거에 한 것을 기억하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미래에 해야 될 걸 기억한다라는 표현이면 to approach가 맞는 거고요. 과거에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라면 remember approaching이 맞는 겁니다. 그럼 2번 볼까요? I remember approaching my first client with an agreement. I told, 동사가 벌써 told네, 과거 얘기네. 그지? I would charge, 청구했을 것이다. 역시 과거고요. 심지어 in 1991, 1991년. 1991, 1991년이라는 과거 시점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과거에 접근했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approaching도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괜찮으세요? 3번 가보죠. 자, 이번에는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where, 관계, 부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관계부사가 나왔을 땐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관계부사의 선행사가 올바르게 명시되어 있는가.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물론 선행사가 너무 뻔할 때에는 종종 생략되기도 해요. 이를테면 where 앞에 the place는 생략을 너무 잘 시키죠. 그 다음에 when 앞에 the time 너무 생략을 잘 시켜요. why 앞에 the reason 역시 생략을 잘 시킵니다. 따라서 선행사는 생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제대로 잘 쓰여져 있냐 여부는 사실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고 하니 관계부사 뒤에 문장 구조가 어때야 된다? 여러분 부사는 문장 성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따라서 뒤에 있는 문장 구조가 완전한가 요 두 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맞나 틀렸나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이 장소에 대한 개념인지 이것이 뭐 직접적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공간적 장소, 뭐 또 어떤 심정적 장소도 where로 표현할 수 있어 사실 where가 범위가 넓긴 합니다만 그 제대로 쓰인 건지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볼까요? And that's where I started. 예? 직역을 해보면 바로 그것이 제가 시작한 곳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래요. 그것이 바로 제가 시작한 곳입니다. 사실은 여기 앞에 지금 선행사 the place가 있을 것 같은데 안 쓰여 있죠.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할 거 뒤에 있는 문장 구조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유무인데 주어 I고요. 동사 자리에 started가 쓰여져 있습니다. start는 자동사고요. 굳이 목적어 필요 없어요. 그냥 출발하다 이러면 끝입니다. 시작하다 이러면 끝이라고요. 물론 이 녀석이 타동사로 쓰기도 해요. 뭔가를 시작시키다라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해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거 정말 많이 쓰는 관용적 표현이거든요. And that's where I started. 바로 그것이 제가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시작했던 지점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쓰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사실 영어에 대한 어느 정도 직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3번 where는 틀릴 이유가 없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물론 제가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라는 표현이라면 어때요? 이거 when으로 써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정말 정답인 거, 완전 틀린 거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3번은 좀 보류해 두도록 할게요. 이것이 뭐 선생님 when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완전 틀린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3번은 점 하나 찍어두고 보류해 보는 겁니다. 자, 4번 가보죠. 선생님이 생각할 때 4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어법 포인트는 바로 4번인 것 같습니다. inefficient라는 녀석 밑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선생님 inefficient는 비효율적인 혹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사람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건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 의미를 파악한 건 좋은데 이건 어법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것의 품사가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죠. inefficient, efficient 이곳의 품사는
그렇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건 출제자의 의도는 혹시 이 자리에 부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었던 거라고요. 그럼 이거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앞에 보시면 no matter how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이것도 우리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no matter how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 라는 양보절을 이끄는 접속사적 표현입니다. 근데 특히나 how라는 녀석은 정말 특이한 게 자기가 꾸미는 녀석을 항상 뒤에 붙이려는 성향이 있어요. how는 항상 부사로 쓰인다라고 아마 한 번쯤 설명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부사가 누굴 꾸미는데요? 뭐 여러 가지를 꾸미지만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형용사나 부사잖아요. 따라서 이 how 뒤에는 항상 형용사나 부사가 따라 붙어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동안 언어 습관 중에 너 몇 살이야 할 때 How old are you? 이거 얼마나 길어요? How long is it? 오케이? 당신 키가 얼마나 커요? How tall are you? 이렇게 how 뒤에는 항상 형용사나 부사가 따라 붙습니다. 그럼 원래 이 녀석이 어디 있던 녀석이 앞으로 간 건데요. 뒤에 어딘가에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가 how 때문에 앞으로 간 거라 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했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더 비교급 구문에서도 원래 뒤에 있던 녀석이 앞으로 간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원래 위치를 찾아주시면 정답은 해결될 것 같은데요. 쓸만한 곳은? 그렇죠. 여기밖에 없는데 B동사의 뒷자리. B동사 뒷자리는 대체적으로 주격 보호라 그랬고 보호 자리에 형용사 쓴 건 전혀 문제될 게 없고 4번 괜찮네. 해석은 no matter how inefficient you are 당신이 아무리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지 이거? 그럼 정답이 될 만한 거 5번밖에 없다는 건데 그럼 whether가 정답이라는 건데 whether가 뭐가 잘못될 수 있을까? 여러분 whether라는 것의 의미는 알고 계시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입니다. whether는 접속사예요. 그럼 벌써 문법적으로 뭘 확인해야 될지가 좀 감이 오지 않으세요? 접속사라면 뒤에는 어떤 문장이 와야 한다? 그렇지, 완전한 센턴스,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합니다. 자, 그럼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Whether it is that they are paying for. 이거 쉽지 않겠다. 여러분, it is that 일단 괄호로 묶어보세요. 왜 그래야 하는 건지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일단 가로로 묶어보세요. They are paying for. 확실한 건 그들이 뭔가에 대해서 지불을 한답니다. 무엇에 대해서 지불하는 거죠? for에 즉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뭔가 없어요. 이렇게 끝난 건 완전한 문장이라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잖아. whether는 접속사니까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줘야 하는데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다고요. 그럼 이거 whether가 정답이라는 거고 whether를 이 자리에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주는 것 중 앞에 선행사가 없다면 그건 바로 what밖에 없죠. what을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what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문제는 선생님 아까 it is that을 없애보라고 했었는데 무작정 없애라고 해놓고 설명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잠깐만 밑에 너무 무시무시한 말이 있네. 본 PDF 파일을 이건 굳이 안 읽어도 되겠네요. 처음 봤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문구가 있는 거. 절대 복제하거나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저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자, 여기서 it is that 요거 사실 강조 구문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원래 문장이 어떤 것이었냐면 it is 다음에 what을 강조하고 있던 거예요. That they are paying for.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을 겁니다. 물론 사실은 이 what도 for 뒤에 있던 목적어 자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지불한다라는 문장에서 무언가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it is와 that 사이에 what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what과 같은 이런 의문사, what과 같은 이런 녀석은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지를 못해요. 의문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어순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What is it that?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What is it that? 대표적인 what을 강조하는 강조 구문이에요. It is와 that 사이에 있던 what이 앞으로 나가면서 의문문 형태가 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what is it that 하면 도대체 뭐가 이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that 이하는 그대로 순서 써주시면 돼요. They are paying for. 원래는 이렇게 해서 문장이 끝난 거였을 겁니다. 물론 이건 의문문이었겠죠. 선생님 근데 여기 지금 is it이 아니라 it is인데요. 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야. understand라는 타동사에 지금 목적어 자리에 what절이 들어가 있잖아요. 즉 쉽게 말하면 간접 의문문이잖아요. 간접 의문문의 어수는 동사 주어가 아니라 주어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what it is it that What it is that 이렇게 되겠죠. What it is that they are paying for 라는 문장이 되어 있고요. 의미상으로는 그들이 지불하고 있는 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that they understand 그들이 이해하는 in a way that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 되는 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아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잘 해결하셨고요. 이제 내용상으로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I remember, 기억합니다. When I first started my architectural designing business. 이 사람이 직업이 뭔지 어렴풋이 알겠네요. 저의 이 architectural 하게 되면 건축, 디자이닝, 설계잖아요. 그래서 건축, 설계,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했던 바로 그때를 기억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앞에 지금 the time,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뻔하니까 안 쓴 거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 건축 설계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The hardest thing for me to do. 제가 하기에 가장 어려웠던 일은 바로 다름 아니라 establish a billing rate for my services. 저의 서비스에 대한 billing rate란 표현 역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청구 요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구 요금을, 청구 비용을 establish, 청구 비용을 정하는 것이었대요. 사실 사업하면 이게 좀 제일 어렵지 않나요? 예를 들어 커피 가게를 차린다고 해도 아메리카노 한 잔을 얼마에 책정할 것인가,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나중에 혼자 공부하다가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was establish란 말 가능해요? 영어에서 이상한데요? 꼼꼼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분명 의문점 가지게 될 겁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이렇게만 표기만 해주세요. 여기 to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만 표시해 주세요. 그럼 이해가 될 겁니다. 정하는 것, 이런 to 부정사인데 여기 굳이 to를 쓰지 않은 거예요. 자,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니까 바로 넘어갑시다. 그래, 제일 어려운 건 가격을 책정하는 거야. 내 서비스 비용을 책정하는 거야. I had no real sense. 난 정말 감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Of my value, 나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요. 어떤 측면에서의 나의 가치인가요? From a billing standpoint. 그러니까 청구하는 입장이겠죠. 무언가를, 요금을 청구하는 standpoint니까 입장이겠네요. 청구하는 입장으로부터 나의 가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I remember approaching my first client. 나의 첫 번째 고객에게 접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뭘 가지고서? With an agreement니까 agreement라고 하는 건 협정서 혹은 계약서 정도가 되겠죠. 자, and I told him. 그리고 저는 그 고객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I would charge $50 an hour. 한 시간에 $50를 청구하겠노라고 그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50라는 금액은요. 시간당 $50라는 금액은 which in 1991 terms, 이 1991년의 terms의 기준으로 보자면 요금 혹은 기준 정도로 보셔도 돼요. was low, 지극히 낮은 수준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서비스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사람이니까 그냥 모르겠다, 그냥 $50만 주세요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사실 그 당시 1991년 기준으로는 다소 낮았다 이 얘기죠. He said to me, 그는 저 고객은 저에게 말했어요. You're worth more than that. 그거보단 더 가치가 있는데요. I'm going to pay you $75 an hour. 한 시간에 $75 지불할게요. 세상에 이런 고객이 어딨나요? 이런 천사가 어딨죠? And that's where I started. 바로 그곳이 제가 시작했던 지점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Some clients, 어떤 고객들은 love hourly billing, 시간당 청구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좋아한답니다. 어떤 고객들은 시간당 청구를 좋아해요. 시간당 나의 서비스 대가가 얼마인지 이렇게 지불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런데요? Because they know,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What they can expect,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Other clients hate it. 근데 다른 고객들은요, 그걸 싫어해요.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당연히 hourly billing, 시간당 청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왜 또 싫어할까요? Because they don't want you to have an open checkbook to bill all your hours, no matter how inefficient you are. 그래요. 실제 시간당 이 지불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잘못 봤어요. Because they don't want you. want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쓰게 되면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는 것을 원하다인데 지금 여기서는 don't거든요. 즉 당신이 to have an open checkbook. 말 그대로 열린 수표책. 이른바 백지수표책 같은 거겠죠. 백지수표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백지수표책이요? To bill all your hours. 당신의 모든 시간을 다 청구하는 백지수표책을 가지고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No matter how inefficient you are. 당신이 얼마나 무능력했던지에 관계없이요. 즉 시간만 채우면 돈을 주는 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간당 청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고객들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편의점 주인이에요. 어떤 아르바이트생은 시간을 정말 알차게 사용해서 일을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떤 아르바이트생은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겁니다. 똑같이 돈 지불하는 거 조금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I understand both sides of the argument. 저는 그 양측의 주장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but in the end, 결국에는 you should be paid for the value you bring to the table. 당신이 bring to the table. 직역을 해보면 말 그대로 테이블에 가지고 테이블에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제공하다라고 의역을 해볼게요. 당신이 제공한 가치에 대해서 당신은 should be paid. 지불받아야 합니다. 돈을 이렇게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 얘기예요. The true negotiator, 진정한 협상가는 knows, 알고 있죠. 자, 우리 how to는 이렇게 뭐뭐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How to express his value to clients, 고객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요. 진정한 협상가는요. 어떤 방식으로? In a way that 하면 뭐뭐라는 방식으로라는 대표적인 관용 표현이고요. 이때 way 대신에 방식이라는 명사로 fashion이라는 표현도 진짜 많이 쓰이고요. manner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뭐뭐라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하냐면 they understand what it is that they are paying for. 여기서 they 가리키는 건 누구예요? 고객들이겠죠. 고객들이요. 이 고객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 고객들이 역시 they는 고객들입니다. C라고 표시해야 여러분이 안 헷갈리겠죠. 이 고객들이 paying for, 지불하고 있는 것,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그들이 지불하고 있는 것인지를 고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진정한 협상가라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정한 협상가는 고객들에게 당신에게 제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고 당신은 지금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었죠?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좀 사업을 할 때 어려운 건 바로 청구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다소 어려운 일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청구 요금 책정이 다소 어려운 일이다. 됐나요? 네. 그럼 청구 요금을 책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것에 대한 결론은 결국은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제공하는 가치를 이 소비자들에게 고객에게 잘 표현해야 합니다. 고객님이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은 제가 고객님에게 제공한 이러한 서비스에 관한 것입니다. 라는 방식으로 정말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고객들 입장에서도 납득을 하고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불을 할 거란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웠을까요? 잘하셨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아까 전에 맨 첫 부분에 the hardest thing for me to do 다음에 was 그리고 그 다음 굳이 to establish가 아니라 그냥 establish를 쓴 이유. 뭐 굳이 모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독해하다 보면 종종 이런 거랑 맞닥뜨리게 될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좀 위에다가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아마 노래 가사 같은 거에 이런 거 많이 보이지 않나요? All you have to do is know something. 네가 해야 될 모든 것은 무언가를 아는 거야. 뭐 이런 명문장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all이라든지 혹은 what이라든지 혹은 the 다음에 only도 대표적인 거고요. 혹은 최상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방금 the hardest 이렇게 최상급을 봤죠. thing 이런 것들 뒤에 이런 녀석들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서 앞에 있는 문장을 꾸며줍니다. 쉽게 말하면 복문이죠. 이러한 복문이 주어로 쓰일 경우 동사가 올 거고 특히 이 동사가 대표적으로 주로 be 동사일 거고요. 그렇다면 이 뒤에 나오는 주격 보호 자리에서는 쿠테어 to 부정사를 굳이 쓰지 않고도 그냥 원형 부정사만으로도 주격 보호 자리에 쓰일 수 있다라는 하나의 어법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이걸 묻진 않을 것 같아요. 수능 어법으로는. 그냥 독해하다가 이렇게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was established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의문점을 가지실까 봐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was to establish인데 여기서 지금 to는 생략되어 있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